일본인 1억 2천만 명이 동시에 충격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베 명문고 교사가 한국 수학여행 중에 찍은 단 3분 영상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 영상이었는데 일본인들은 차라리 조작이길 바랐습니다. 이 영상 삭제해. 일본인들이 절망할 거야. 무시했던 한국이 우릴 추월했어. 후진국으로 여겼던 한국의 진짜 모습에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급기야 일본 정부까지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체 그 영상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일본 사회를 뒤흔든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이시카와 사유리입니다. 나고야에서 25년째 윤리 교사로 일하고 있죠. 2025년 4월 15일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커피를 마시며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유리 선생님, 지금 당장 트위터 보세요. 동료 교사인 다나카 선생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이 올린 영상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일본 트렌드 1위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이요? 아, 맞다. 일주일 전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올렸던 영상이 생각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트위터를 열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제 영상이 이미 300만 조회수를 넘어서고 있었고 댓글은 1만 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라고? 우리가 알던 것과 너무 다른데? 매국노다. 일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영상이다. 아니다.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이 필요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우는 우리 학생들을 보고 나도 울었다. 댓글들은 극과 극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제 핸드폰은 계속 울려댔습니다. 학교, 교육청, 심지어 모르는 번호들까지. 여보세요? 이시카와 선생님이시죠? 저는 아사히 신문 기자입니다. 영상에 대해 인터뷰를.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갑자기 일주일 전 수학여행이 떠올랐어요. 모든 게 시작된 그 순간이요. 2025년 3월, 교직원 회의실에서. 올해 수학여행은 한국 서울로 갑니다. 교장 선생님의 발표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한국이라니. 왜 하필 한국일까요? 사유리 선생님, 2학년 담임으로서 인솔 책임을 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45년 인생에서 한국에 대해 들어온 것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었거든요. 무질서하고 감정적이고 남편은 아내를 때리고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에 한국으로 수학여행 가게 됐어. 한국? 괜찮겠어? 요즘도 반일 시위 많이 한다던데. 그러니까 말이야. 학생들한테 뭔가 일이 생기면 어쩌지? 대학생인 아들도 걱정했어요. 엄마, 한국 가서 조심해. 일본인이라고 하면 안 좋게 볼 수도 있잖아. 이런 걱정들을 안고 출발 준비를 했죠. 학생들에게 나눠줄 주의사항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주의할 점 10가지 같은 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 6일간의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교문 앞에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어요. 이시카와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영상을 올린 이유가 뭔가요?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달랐나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모든 선생님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어떤 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떤 분들은 비난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사유리 선생님, 교장실로 오세요.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교장실로 가는 복도가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25년 교직 생활 중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은 진실이었고 그 진실을 알리는 것이 교사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교장 선생님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제 핸드폰 화면이 켜진 채로 놓여 있었어요. 바로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한국 학생들이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부터 시작되는 그 3분의 영상이 2025년 4월 8일 나고야 국제공항은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로 북적거렸어요. 우리 학교 2학년 학생 120명이 설레는 표정으로 모여 있었죠. 선생님, 한국 아이돌 만날 수 있을까요? 명동에서 쇼핑 많이 할 거예요. 한국 음식 정말 맵다던데 괜찮을까요? 학생들의 들뜬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 다들 모여보세요. 출발 전에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주위로 모였어요. 저는 준비한 유인물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와 문화가 많이 달라요. 특히 감정 표현이 격하고 목소리가 클 수 있으니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반일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일본인임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때 반장인 사토 레이나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거 편견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한국인 유학생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순간 당황했어요. 레이나는 늘 똑똑하고 자기 생각이 뚜렷한 학생이었거든요. 레이나, 그건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선생님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레이나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부담인 야마다 선생님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봐요. 사유리 선생님, 솔직히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요즘 한일 관계도 안 좋고. 그러게요.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2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어요. 학생들이 한국에서 차별받는 모습, 반일 시위에 휘말리는 상황. 왜 하필 한국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오자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죠. 우와, 바다다. 건물들이 엄청 많네요. 학생들의 신나는 목소리와 달리 저는 점점 더 긴장됐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 저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자, 다들 조용히 질서 있게 움직여요. 한국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줘야 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공항 직원들이 모두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어로 인사하는 직원도 있었고,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건 예상과 다른데?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공항이니까 친절한 거겠지. 밖에 나가면 다를 거야.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한국인 가이드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행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가이드 강태웅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창한 일본어의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와, 일본어 정말 잘하시네요. 반갑습니다. 강태웅 씨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밝고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버스에 올라타자 강태웅 씨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한국 처음 오신 분들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서 온 학생들을 정말 반갑게 맞아줄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K-팝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서로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레이나가 제 옆에 와서 속삭였어요. 선생님, 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편견이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풍경이 펼쳐졌죠. 일단 두고 보자. 아직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눈앞에 펼쳐지는 한국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행의 시작이었다는 걸.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공항이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천장은 하늘처럼 높았고
통유리로 된 벽면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규모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도쿄 나리타 공항보다 더 크고 현대적인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신기한 듯 이리저리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아는 어떤 일본 공항보다도 인천공항이 더 첨단적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하얀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로봇이 말을 해요.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로봇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로봇은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공항 시설을 안내하기 시작했죠. 면세점은 3층에 있고 한국 전통문화 체험관은 2층에 있습니다. 한승구역으로 가시려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서비스 로봇을 몇 번 봤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로 대화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가이드인 강태웅 씨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이건 3세대 안내 로봇이에요.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공항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했죠. 12년 연속 1위라고?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흔들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 너무 달랐거든요. 공항철도를 타러 가는 길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곳곳에 도우미들이 서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젊은 공항 직원이 큰 짐을 든 일본인 할머니에게 다가가 도와주는 모습도 봤어요. 할머니가 일본어로 감사하다고 하자 직원은 서툰 일본어로 괜찮아요. 조심히 가세요라고 답했죠. 야마다 선생님이 제게 속삭였어요. 사유리 선생님,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한데요? 우리가 알던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45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공항철도에 올라탔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우와, 전철 안이 너무 깨끗해요. 좌석도 푹신하고 넓어요. 학생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죠. 정말 그랬어요. 일본의 전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전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먼저 내리는 승객을 기다렸다가 질서정연하게 탔어요. 전철 안에서도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없었고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죠. 누군가 연세 있는 분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고요. 이게 내가 알던 그 무질서한 한국이 맞나? 레이나가 또 제 옆으로 왔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랑 똑같이 질서 잘 지키는데요? 그러네. 아니, 이건 공항철도니까 특별한 거야. 시내에 가면 다를 거야. 제 대답이 궁색하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가까워지면서 높은 빌딩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다리가 인천대교예요. 길이가 21.38km로 한국에서 가장 긴 다리죠. 강태웅 씨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송도 국제도시예요.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곳인데 스마트시티의 모범 사례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학생들이 창문에 매달려 구경했어요.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미래 도시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사가 마치 거대한 쇼핑몰 같았거든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다양한 상점들, 그리고 디지털 안내판. 선생님,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아요? 도쿄역이랑 비슷한데요? 한 학생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깨끗한 거리, 정돈된 건물들, 질서정연한 교통. 내가 뭘 알고 있었던 거지? 처음으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모든 게 예상과 달랐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아직 첫날이지만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새벽 4시 반, 저는 눈이 떠졌어요. 일본과 시차가 없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죠. 아마 낯선 환경 때문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산책이나 하자.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호텔을 나섰어요. 종로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끔 이른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갈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호텔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자, 오늘도 우리 동네 깨끗하게 만들어보자. 젊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돌아보니 교복을 입은 학생들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채 안 된 시간인데 말이죠. 뭐 하는 거지? 호기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학생들은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나눠 들고 있었습니다. 저쪽 골목은 내가 맡을게. 그럼 난 버스 정류장 쪽 할게. 학생들이 흩어져 거리 청소를 시작했어요. 담배꽁초를 줍고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새벽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거리 청소를?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시키는 청소도 하기 싫어하는 요즘 학생들인데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 여학생이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다가 비틀거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학생이 달려가 도와줬죠. 괜찮아? 내가 들게. 고마워. 그때 제 앞을 지나가던 남학생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 안녕하세요. 학생이 밝게 인사했어요. 아, 안녕. 그런데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니?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더니 학생이 웃으며 답했어요. 저희 매주 수요일 아침에 동네 청소해요. 우리가 사는 동네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죠. 학교에서 시킨 거니? 아니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학생회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힘들지 않니? 이른 아침에.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 뿌듯하거든요.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요. 마침 그때 할머니 한 분이 큰 짐을 들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계셨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청소하던 학생 2명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달려갔어요. 아이고, 고맙구나. 이 이른 아침에. 아니에요, 할머니. 조심히 올라가세요. 학생들이 할머니의 짐을 나눠 들고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하셨죠. 저는 그 모습을 영상에 담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일본은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을까? 우리도 예전에는 이랬어요. 이웃을 돕고 함께 동네를 가꾸고. 하지만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버렸죠. 혹시 외국인이세요? 청소를 끝낸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네, 일본에서 왔어요. 와, 정말요? 일본 좋아해요. 애니메이션이랑 음식이랑. 학생의 순수한 미소에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잠이 안 와서. 너희들 대단하구나. 이렇게 아침 일찍 동네를 위해 봉사하다니. 학생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봉사라고 하기엔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동네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일본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아마 구청 직원들이 하겠지, 내가. 왜? 이런 대답이 돌아올 거예요. 아저씨도 일본 가서 동네 청소해 보세요. 기분 좋아져요. 학생들이 밝게 인사하고 흩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3분 남짓한 영상을 찍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컸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렀어요.
이른 시간인데도 문을 연 곳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 방금 찍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학생들의 웃는 얼굴, 할머니를 돕는 모습, 우리 동네니까요 라는 당연한 듯한 대답.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면서 거리가 밝아지기 시작했죠. 청소를 마친 학생들이 335 학교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본은 분명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예요. 기술도 앞서 있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바로 함께라는 마음이었죠.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나서는 마음. 호텔에 돌아와 씻고 나니 7시가 되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내려갔죠. 선생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레이나가 먼저 와 있었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산책 좀 했어. 저도 아까 창문으로 봤는데 한국 학생들이 거리 청소하는 거 보셨어요? 봤어. 정말 놀라웠어. 레이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부터 계속 놀라기만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선생님도 많이 배우고 있어. 아침을 먹으며 오늘 일정을 생각했어요. 오전에는 경복궁, 오후에는 서대문 형무소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죠. 서대문 형무소라.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일본인 교사로서 그곳을 방문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역사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오후 2시,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앞에 도착했어요. 붉은 벽돌로 된 건물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도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곳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관람해 주세요. 제가 학생들에게 당부했어요. 사실 저도 긴장됐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이곳을 방문한다는 게. 입구에서 한국인 해설사분이 우리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학생들이죠?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설사분의 표정은 무겁지도 적대적이지도 않았어요. 담담했죠. 이곳은 1908년 일제가 만든 감옥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고통받았죠. 우리는 조용히 해설사분을 따라갔어요.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도구들로. 레이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해설사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관순. 저도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처음 들었죠. 유관순 열사는 1902년생으로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인 18살에 3.1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18살이요? 한 학생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이화학당 학생이었죠. 1919년 3월 1일, 그녀는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해설사분이 우리를 감옥 복도로 안내했어요. 좁고 어두운 복도가 끝없이 이어졌죠. 유관순 열사는 이곳 바로 감방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감방 앞에 섰을 때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일제는 그녀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손톱을 뽑고 뜨거운 인두로 지지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응. 레이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떻게 그런 고통을. 다른 학생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해설사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1920년 9월 28일 유관순 열사는 이곳에서 순국했습니다. 18살의 꽃다운 나이였죠. 마지막까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한 남학생이 무릎을 꿇었어요.
다나카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잔혹했는지.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고 배웠는데 그 이면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니.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젊은 한국인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들도 관람 중인 고등학생들이었죠.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미래잖아요.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울고 있는 레이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면 돼요. 그게 독립운동가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요? 레이나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과거를 잊자는 게 아니라 기억하되 미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영상에 담았어요. 일본 학생들의 진심 어린 사죄와 한국 학생들의 따뜻한 위로. 이게 진정한 화해의 모습이 아닐까요? 해설사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역사에서 배워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형무소를 나오면서 학생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배운 역사가 전부가 아니었네요. 다나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 역사는 여러 면이 있어. 우리는 모든 면을 봐야 해.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야겠어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버스로 돌아가는 길, 아까 만났던 한국 학생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또 만나요. 인스타그램 주소 알려줄게요. 우리 학생들도 밝게 손을 흔들었죠.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이게 진정한 교육이구나. 교과서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고 성찰하는 것. 그리고 용기 내어 사죄하고 화해의 손을 맞잡는 것.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어땠어? 힘들었지만 꼭 필요한 경험이었어요. 맞아요. 이제야 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지 알겠어요. 레이나가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한국 친구들한테 들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대요. 좋은 말이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과거에만 갇혀 있어도 미래는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것들, 그리고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보여준 화해의 모습. 이 모든 게 제 안에 무언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학생들의 표정이 전과는 달랐어요. 더 진지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경복궁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가이드 강태웅 씨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1395년에 창건되었고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다가 고종 때 중건되었죠. 임진왜란.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이라고 배웠던 그 전쟁.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침략 전쟁이었겠죠.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으로 가는 길, 마침 한국 고등학생들 단체가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일본 학생들이다.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우리를 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그들에게 우리 학생들도 인사했죠. 혹시 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난? 맞아요. 반가워요. 어제 만났던 학생들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죠. 같이 구경해요. 자연스럽게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섞여서 걷기 시작했어요. 근정전 앞에서 강태웅 씨가 설명했어요. 이곳에서 왕의 즉위식이나 중요한 국가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때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우리는 이 궁궐이 일제강점기 때 많이 훼손됐다고 배웠어요.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하지만 레이나가 용기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과를 받아요?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한국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보다 서로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태용 씨가 균형 잡힌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습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해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도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때예요. 경회루에 도착했을 때 한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정말 좋아해요. 저는 케이팝 팬이에요. 다음에 일본 오면 안내해 줄게요. 저도 한국도 올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이미 문화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 한국 학생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일본을 좋게 생각 안 하세요. 일제강점기 때 고생하셨거든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는 잊으면 안 되지만 너희 세대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요. 일본 학생이 물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친구잖아요. 한국 학생의 밝은 대답에 모두가 웃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이게 김치찌개예요. 매울 수 있는데 괜찮아요? 도전해 볼게요. 일본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김치찌개를 먹어봤어요. 와, 맵지만 맛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국적이 다르고 역사가 복잡하지만 그들은 그저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었죠. 식사 후 헤어지면서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선생님, 일본 학생들 데리고 오셔서 감사해요. 어머, 왜요? 저희도 일본에 대해 편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우리랑 똑같은 친구들이에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더 많은 일본 친구들을 사귀고 싶거든요. 버스로 돌아가면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선생님, 한국 친구들이 정말 친절해요. 역사는 복잡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나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 일본 가서 한국어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한국 역사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죠.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진 젊은이들이 만나 대화하고, 이해하고, 친구가 되는 것.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경복궁에서 본 한일 학생들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였죠.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 경복궁에서 희망을 봤다. 역사의 상처를 딛고 함께 나아가려는 젊은 세대들.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된다. 나도 교사로서 그 다리가 되고 싶다. 내일은 명동에 갈 예정이에요.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일정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명동의 오후는 활기가 넘쳤어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길거리 음식. 학생들은 신이 나서 이리저리 구경했죠. 선생님, 3시간 후에 이곳에서 다시 모이는 거 맞죠? 레이나가 확인했어요. 그래. 5시 정각에 여기서 만나.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3명 이상 그룹으로 다녀. 네. 학생들이 흩어졌어요. 저는 야마다 선생님과 근처 카페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기로 했죠. 2시간쯤 지났을까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레이나가 없어졌어요. 같은 그룹이었던 유카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화장품 가게에서 구경하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30분째 못 찾고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금 어디야? 바로 갈게. 저는 뛰어나갔어요. 야마다 선생님도 따라왔죠. 유카와 다른 학생들이 울상이 되어 있었어요. 정확히 어디서 없어진 거야? 저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가게예요. 저희가 다른 제품 보는 사이에
혹시 다른 층으로 갔을 수도. 다 찾아봤어요. 화장실도 가봤고, 점점 불안해졌어요. 낯선 나라에서 학생이 사라지다니.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그때 가이드 강태용 씨가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정을 설명하자 그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동 상인회에도 연락할게요. 5분도 안 돼서 경찰이 도착했어요. 학생 사진 있으세요? 네, 여기요. 경찰관이 무전기로 뭔가 지시하더니 말했어요. 주변 CCTV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 전체에 방송도 나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꼭 찾을 겁니다. 정말로 몇 분 후 명동 전체에 방송이 울렸어요. 일본인 여학생 사토 레이나 양을 찾습니다. 17살, 검은 머리 숄더 길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반복됐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에서 나와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학생 잃어버렸다고? 우리도 찾아볼게요. 저쪽은 내가 볼게. 순식간에 수십 명이 레이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명동 상인들이 다 나서면 못 찾을 사람 없어요. 꼭 찾아드릴게요. 눈물이 났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주다니. 1시간이 지났어요. 학생들도 울기 시작했고, 저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됐어요. 그때였어요. 찾았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에 모두가 돌아봤어요. 멀리서 레이나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20대로 보이는 한국 여성 2명이 있었죠. 레이나. 저는 달려가 레이나를 안았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레이나가 울먹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옆에 있던 한국 여성이 설명했어요. 저희가 지하철역에서 이 학생을 발견했어요. 길을 잃고 울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레이나는 화장실을 찾다가 건물 밖으로 나갔고 다시 들어오려다 길을 잃은 거였어요. 핸드폰도 방전되고 한국어도 못하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로 데려가려던 참회 방송을 들었어요. 다행히 빨리 찾았네요. 2 여성은 대학생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외국에서 길 잃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요. 경찰관도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입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예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니까요. 주변에 모였던 상인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찾았구나. 고생했어. 한 할머니가 레이나에게 사탕을 주셨어요. 놀랐지? 이거 먹고 기운내. 레이나는 한국어를 몰랐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알 수 있었나 봐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인사했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분들의 친절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 상인 아저씨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뭐려. 우리 명동에 온 손님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이제 안심하고 구경하세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레이나가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무서웠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어요. 모르는 저를 위해 그렇게 나서주다니. 다른 학생들도 입을 모았어요. 경찰도 바로 와주고 상인들도 다 나와서 찾아주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할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었다면 물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온 동네가 나서서 찾아주는 일은 잘 상상이 안 됐어요. 이게 한국의 정문화라는 것 같아요. 강태웅 씨가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특히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카메라를 꺼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레이나를 찾기 위해 나섰던 상인들,
경찰의 신속한 대응, 레이나를 도와준 대학생들. 일본이 잃어버린 게 이런 거였구나. 이웃을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 우리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제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넣었어요. 오늘 저는 한국에서 잃어버린 학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찾은 건 학생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어요. 선생님, 오늘 저녁은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강태용 씨의 말에 놀랐어요. 갑자기요? 실은 어제 레이나 양을 찾아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제안하셨어요. 일본 학생들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고요. 홈스테이라.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학생들을 모르는 가정에 맡긴다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네,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다들 자녀가 있는 가정이고 일본 문화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죠.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한국 가정이 어떤지 궁금해요. 진짜 한국 가정식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학생들을 4에서 5명씩 나눠서 각 가정으로 보냈어요. 저도 레이나를 포함한 4명의 학생들과 함께 한 가정으로 향했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40대 부부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저는 박성진이고 이쪽은 아내 김수연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집은 아담했지만 정갈했어요. 집 놓고 씻고 오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우리를 위해 특별히 일본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매운 거 못 드실까 봐 순한 것들로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불고기, 잡채, 김치전 등이 차려졌어요. 그리고 흰 쌀밥도. 우와, 맛있겠다.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식사하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저희 딸도 고등학생이에요.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일본어 공부하고 있죠. 정말요? 저희도 케이팝 좋아해요. 자연스럽게 한일 문화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때 김수연 씨가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뭔가를 가져왔어요. 이거 좀 구경해보세요. 김치냉장고였어요. 학생들이 신기해했죠. 이게 김치냉장고예요? 김치만을 위한 냉장고? 네, 한국 집에는 거의 다 있어요. 김치 종류별로 온도를 다르게 보관하죠. 그때 레이나가 물었어요. 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김수연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손맛이고, 가족의 건강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박성진 씨가 앨범을 가져왔죠. 이게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며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모님, 형제, 명절에 모이는 대가족의 모습. 한국은 아직도 대가족이 모여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네, 명절 때는 거의 다 모이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레이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럽네요. 일본은 가족이 모이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요? 왜죠? 다들 바쁘고 개인 생활을 중시하다 보니 김수연 씨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가족은 귀찮기도 하지만 결국 내 편이에요. 힘들 때 기댈 곳이죠. 잠들기 전 김수연 씨가 이불을 깔아주며 물었어요. 춥지 않아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괜찮아요. 정말 감사해요. 뭐려?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당연하죠.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한국의 정인가? 모르는 외국인 학생들을 집에 재우고 밥을 해주고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니 김수연 씨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된장찌개 끓였는데 드실 수 있겠어요? 네,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아침을 먹으며 박성진 씨가 말했어요. 어제 생각해봤는데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져야 해요.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함께 나아가야죠. 맞아요. 젊은 세대들은 이미 친구가 되고 있잖아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아쉬워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호텔보다 여기가 더 좋았어요. 또 놀러 와요. 우리 딸도 소개해 줄게요. 일본 친구 사귀고 싶어 하거든요. 박성진 씨가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한일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리를 놓아주는 거죠. 차에 오르기 전 레이나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우리 일본이 잃어버린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다른 가정에 머물렀던 학생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 게임도 함께 했어요. 한국 전통 차도 마셔봤어요. 모두가 한국 가정의 따뜻함에 감동받은 모습이었죠.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발전하면서 잃어버린 것들. 한국은 아직 간직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귀국 전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일주일 동안 찍은 영상들이 가득했죠. 새벽에 거리 청소하는 학생들, 할머니를 돕는 모습, 서대문 형무소에서 울던 우리 학생들, 레이나를 찾기 위해 나선 명동 상인들.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고민 끝에 3분으로 편집하기로 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세 장면으로. 첫 번째는 새벽거리 청소 장면. 우리 동네니까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한국 학생의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돕는 학생들. 일본은 개인주의가 되어 이런 모습이 사라졌는데 제 나레이션을 넣었어요. 세 번째는 서대문 형무소. 일본 학생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위로하는 장면.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요. 편집을 마치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걸 정말 올려도 될까? 일본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뻔했어요. 특히 서대문 형무소 장면은. 하지만 교사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것과 마주해야 할 역사. 그리고 설명란에 짧게 썼죠. 한국에서 본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마주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간다. 이 영상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 레이나가 문을 두드렸어요. 선생님, 안 주무세요? 아, 레이나. 들어와. 레이나가 들어와 제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이거, 선생님이 찍으신 영상이죠? 응. 올리실 거예요? 고민 중이야. 레이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올려주세요.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봐야 해요. 하지만 논란이 될 거야. 특히 서대문 형무소 부부는. 그래도 진실이잖아요.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레이나의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뭐? 용기예요. 과거를 인정하는 용기, 사과하는 용기, 그리고 화해하는 용기. 저는 레이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알았어. 올릴게. 업로드 버튼을 클릭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가 선생님 편이에요. 우리 반 아이들 모두요. 고마워, 레이나. 레이나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마지막 밤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내일 돌아오는 거지? 응. TV 뉴스에서 봤어.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던데? 응.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어요. 많은 걸 배웠어. 돌아가서 이야기할게.
전화를 끊고 다시 노트북을 봤어요. 업로드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떴죠. 이제 시작이구나. 뭐가 시작인지는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어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것 같다.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이 나를 변화시켰다. 아마 논란이 될 거다. 비난도 받을 거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 아닐까. 학생들도 많이 변했다.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된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함께 나아가는 한일 관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이번 여행에서 봤다. 내일 일본에 돌아가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일단 수업부터 바꿔야겠다. 학생들에게 진짜 한국을 알려주고 싶다. 펜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죠. 인천공항에서 나고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처음 올 때의 불안과 편견 대신 아쉬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또 오고 싶어요. 한국 친구들이랑 연락하기로 했어요. 한국어 배울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벌써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죠. 이게 진짜라면 충격이다. 날조다. 한국이 이럴 리 없다. 서대문 형무소 장면에서 울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경험을 하게 하고 싶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나고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저기 기자들 아니에요? 레이나의 말대로 출구 쪽에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어요. 일단 학생들부터 안전하게 보내야.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먼저 버스에 태웠어요. 이시카와 선생님, 잠시만요. 결국 피할 수 없었죠. 영상에 대해 한 말씀. 정말 한국이 그렇게 달랐나요? 일부러 한국을 미화한 것 아닌가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답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뉴스 봤어. 괜찮아? 응. 대체 무슨 영상을 올린 거야? 남편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3분간 조용히 시청하던 남편이 한숨을 쉬었죠. 이거 정말 논란이 되겠는데. 알아. 하지만 올려야 했어. 대학생인 아들도 걱정했어요. 엄마, 우익 단체들이 엄마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조심해야 해. 다음날 학교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시카와 선생님, 교장실로 오세요. 교장실에는 교장 선생님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있었어요. 이시카와 선생님, 이 영상 때문에 학교에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수업에서 빠지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학부모들의 항의가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실례합니다. 2학년 학생들입니다. 레이나를 비롯한 우리 반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죄송하지만 학생들은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레이나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시카와 선생님은 저희에게 진실을 보여주셨어요.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다른 학생들도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가 몰랐던 역사도 알게 됐고요. 선생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학생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저희 부모님들도 선생님을 지지해요. 한 학생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학부모 단체 채팅방이었죠. 아이가 한국에서 돌아와서 정말 성숙해졌어요. 이시카와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외부의 압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교장실을 나오며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생님이 용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저희 차례예요. 그날 오후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NHK 교육방송입니다. 이시카와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특집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민했지만 수락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용기 있는 선생님께 한국을 있는 그대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한국인 학부모 일동.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영상은 이미 300만 조회수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일본 사회가 둘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일은 전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떨리지만 해야 할 일이었죠. 일주일 후 우리 학교 체육관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학생, 학부모, 교사, 언론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가 제 특별 공개 수업을 들으러 왔죠. 안녕하세요. 이시카와 사유리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오늘은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요. 스크린에 첫 영상이 떴어요.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는 한국 학생들. 이 학생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이 사는 동네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죠. 청중들이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어요. 우리 일본도 한때는 이랬습니다. 이웃을 돕고 함께 마을을 가꾸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다음은 서대문 형무소 영상이었어요. 일부 청중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무릎 꿇고 사죄했을 때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요. 레이나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래, 레이나. 레이나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한국인들은 일본을 싫어한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저를 찾기 위해 나서주었어요. 국적을 떠나 그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거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체육관 뒤쪽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어요.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도 있었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한 학부모가 말했어요. 제 아이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많이 변했어요. 이웃을 돕고 어른들께 인사도 잘하고 한국에서 뭔가 중요한 걸 배워온 것 같아요.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도 역사적 사실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한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미화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린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편견이라는 필터로 한국을 봐왔던 건 아닐까요? 2시간 동안의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요? 우리 일본은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기술도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 공동체 정신, 그리고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자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그리고 점점 크게. 일어서서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수업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아이를 꼭 한국에 보내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더 많아져야 해요. 물론 등을 돌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었죠.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 한국교육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이시카와 선생님의 영상과 수업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일본 전역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2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한일 교사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요. 서울에서 만난 한국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시카와 선생님의 영상 덕분에 한국에서도 일본을 다시 보게 됐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됐죠. 그날 저녁, 작년에 만났던 한국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이 화상통화로 만났어요. 선생님, 저희 이번 여름에 일본 가요. 우리도 겨울에 한국 갈 거예요. 밝게 웃으며 대화하는 학생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우리 세대와는 다를 거야. 석 달 전, 편견 가득한 마음으로 떠났던 한국 여행. 그 여행이 제 인생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가끔 그 새벽에 한국 학생이 한 말이 생각나요. 우리 동네니까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제 저도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을. 지금까지 이시카와 사유리 선생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교사의 작은 영상이 일본 사회 전체에 던진 파장. 그것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고 직시하지 못했던 역사를 마주하는 용기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편견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